예,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생사가 좀 많이 된다. 예, 아니, 일단 저희 분양이 계속 이제 저희도 컴플레인이 많아가지고, 네,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네네, 이렇게 순서대로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부사심사가 네네,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예.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특허또 홍정원 변호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고민스러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특허 출원이나 뭐 상표 출원 같은 것들을 했는데 심사 기간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그 특허청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통계 동향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출원 누적 건수를 보시면 어, 상표가 굉장히 많죠. 상표가 굉장히 많고 특허랑 상표 각각 20만 건이 지금 넘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상표의 출원 건수가 비약적으로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작년도 특히 2022년도 이제 요 그 상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특허랑 상표가 굉장히 이 통계적으로도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뭐 2022년도 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고 21년도 거까지만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요 파란색 선은 이제 특허입니다, 특허. 그리고 요 주황색 선은 이제 상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통은 이제 특허가 어, 보통 이제 지식재산권 중에 산업재산권 중에 가장 많은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가 약 2018년도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데드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표가 산업재산권 중에서 가장 많이 출원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특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계를 보셨다시피 지금 보통 20만 건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저 아래 보시면 지금 이것은 이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자, 디자인인데 디자인은 뭐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증가폭이 크지가 않아요. 이런 뭐 상표나 특허 같은 그런 증감에 비해서는 되게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실용신안 제도입니다.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사실 보시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출원 건수가. 그리고 이제 현재 하향화되고 있고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용신안은 활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출원 건수가 계속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특허청 내부에서도 실용신안을 뭐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그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있었죠. 여하튼 이제 디자인하고 실용신안은 심사 업무의 큰 가중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특허라든지 이 상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그 심사 부담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연도별 그 심사 처리 현황을 보면요. 음, 특허라든지 그 상표 같은 게 여전히 17만 5천 건. 그러니까 특허 출원된 건 중에서 심사 청구된 건수가 거의 한 8,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정도의 심사량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출원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심사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심사 청구를 해야지만 심사관이 심사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된 건수도 실질적으로 심사가 들어가고 있는 건수도 대략 한 17만 건 내외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심사 처리 내역이나 미처리 내역을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심사 처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연두 색깔로 보이는 부분들이 심사 처리되는 부분이고,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미처리된 부분인데요.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죠. 3배 차이가. 그러면 그날 그 해 연도에 출원된 건수의 사실적으로 출원되는 건수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만큼 미처리된 부분들이 그 다음 연도에 또 계속 적체가 돼가지고 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크게 뭐 그 처리 내역으로 보면 대략 한 2010년도부터 좀 그래도 많이 좀 예전보다는 조금 심사 처리를 좀 빨리 앞당기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 이유는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의 수가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 심사관분들이 수가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주요 IP5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도 심사관 수가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좀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 상표 부분인데 상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심사 처리, 미처리 내역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기서 지금 보시면 연두색 부분인데, 물론 과거에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미처리 상황이 굉장히 늘어난 케이스도 있었지만,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의 그 추세를 보시면 대부분은 처리가 다 완료된 건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 상표 출원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한 2, 3년 전에 상표 출원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상표 출원 금방 나온 거 아니냐, 상표는. 근데 이게 2020년도부터 이 미처리 내역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략 한 전체 미처리된 내역이 어, 처리된 내용에 거의 임박할 정도로 계속 지금 미처리 상태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지금 2022년도 통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이게 지금 더 증가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이렇게 심사 미처리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2021년도에 2020년도 이때 상표 출원하셨던 분들은 지금 심사 결과 받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5, 6개월이면 1차 심사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1년이 넘어간다든지, 심지어 지금 상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년, 한 3개월 이상 지금 심사가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1차 심사 결과가. 그러니까 상표 등록을 받는 데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표 하나 등록받는데 1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심사가 늘어나게 된 어, 상황 중에 하나가, 자, 우선 심사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심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특허청에 출원돼서 심사 청구대 순서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뭐 긴급한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후순위에 있는 특허건들을 미리 먼저 앞당겨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심사 제도입니다. 자, 우선 심사 제도인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금 한 가지, 요 파란색 그래프가 지금 급격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 그 증감폭이 크지가 않은데 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은 어, 특허청에서 지정한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에다 의뢰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정말 뭐 우리 회사가 긴급하게 특허를 받아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사업상에 실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와 권리 분쟁이 있다든지, 누군가가 제3자가 우리 거를 카피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벤처기업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좀 제한된 사유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일반 스타트업들이나 개인들이 우선심사 청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전에 이걸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한 특허권도 우선 심사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에다가 돈만 내면 뭐 소위 말하는 뭐 급행료죠. 급행료만 내면 여기서 이제 전문 조사 결과를 특허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특허청에.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전문 선행기술조사기관에서 그 조사된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뭐 강의하거나 이럴 때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유는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지만 전문 선행기술적인 조사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우선 심사를 이렇게 손쉽게 인정을 해버리면 이것은 고스란히 심사에 부담을 준다. 일반 심사에 부담을 주는 거죠.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 막 이 제도가 생겼을 때 우선 심사의 사유로 이 항목이 추가됐을 때 제 생각에는 이 제도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왜냐? 언젠가는 이 부분이 심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특허청 입장에서는 이거 유지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누구나 돈만 조금 더 내고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하면 우선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은 계속 우선심사 시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 심사 건수가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 특허 출원 건수도 늘어나고 우선 심사 출원 건수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가장 주요한 요소가 이 선행기술조사기관에다 의뢰한 특허 건수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 그것이 이제 현재 이제 심사관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이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특허청 내부에서는 한 4개월 정도 내면 1차 심사 결과를 내게 되는데 이 선행기술조사기관에 의뢰된 건들이 너무 심사를 지금 지연시키니까 이것을 8개월까지 연장을 시켰어요. 8개월까지. 그래서 만약에 우선심사 사유가 선행기술조사가 의뢰된 그런 출원인 경우에는 이것을 4개월이 아닌 8개월까지 심사를 하지 않겠다. 그때까지 심사 결과를 좀 미루겠다라고 지금 특허청에서 지금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심사는 그래도 심사 결과를 한 6개월 이내에 단기간에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8개월까지 늘어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특허를 등록받을 때까지는 거진 한 1년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1년을 넘어갈 여지가 크죠. 그러면 점점점 우선 심사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 선행기술조사에 의뢰된 그 우선 심사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만약 그래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심사를 적재시킨다라고 하면 제가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이 제도를 없앨 것 같습니다. 우선 심사에서 더 이상 선행기술조사에 의뢰된 건들은 이제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특허청에서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 제 책에서도 뭐 언급을 드린 내용이 있긴 한데 자, 권리별 1차 심사 처리 기간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특허청 자료인데,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특허 같은 경우에도 한 1년 정도, 2012년도 기준입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기준인데, 그리고 디자인이나 상표도 보통 한 8에서 한 9개월 정도면 1차 심사가 나왔어요. 특허는 뭐 한 1년, 한 2, 3개월 정도, 한 3개월 정도 잡아야겠네요. 근데 이게 특허청장님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되는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심사 처리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월, 보통 10개월에서 한 1년 내면 이제는 특허도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한 5년 전의 상황입니다. 5년 전 상황. 그리고 최근 한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허 출원 건수도 많아지고 심사관분들도 뭐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재택근무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업무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1년이었던 심사가 지금 2년까지 늘어났어요. 심지어
특정 분야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년 뭐 6개월까지 지금 가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고 있습니다. 2년 6개월 엄청 길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음, 과거에도 이게 지금 반복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는 기사가, 뭐, 1, 2년 전 신문 기사가 아니고요. 1978년도입니다. 78년도예요. 거의 40년 이전, 45년 전 정도의 기술인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면, 특허 심사기간 단축. 왜 단축했을까요? 심사기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이걸 단축시켰다. 그래서 시중신화는 1년으로, 상표나 의장, 예전엔 디자인 의장으로 불렀는데 이게 이제 6개월까지 줄어들었다. 라고 신문기사가 지금 45년 전에, 45년 전에 나왔던 신문기사 내용이 그겁니다. 45년 전에 특허 심사기간을 뭐 한 1년여 가까이 단축시켰다라는 게 주요 이슈였고요. 근데 그로부터 한 15년 정도, 14년 정도 지나서는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생기죠? 특허 심사가 3년 걸린다. 신기술 개발에 역효과가 난다. 지금 이런 뉴스, 보통 15년 만에 다시 심사 기간이 다시 늘어났다는 거죠. 3년 소요됐다. 이래가지고 신기술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뉴스에서 막 언론에서 지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한 5년도 안 됐죠. 5년여 정도 흐르니까 다시 이런 내용이 나오죠. 특허 심사 2년으로 단축. 그러니까 심사 기간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뭐 이런 식의 패턴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 심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 저희들 현업에 있는 변리사들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 왜냐 특허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관 수가 늘질 않았는데 출원 건수는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심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 2021년도에 이제 특허청장님이 바뀌셨어요. 특허청장님이 바뀌셨고 이 특허청장님이 누구시냐면 이제 그 이인실 특허청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변리사 출신입니다. 여자 변리사 출신이신데 이제 변리사분들은 또 약간 좀 특허 심사 품질에 대한 또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면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특허 심사 너무 오래 걸린다 좀 단축시켜라고 하면 기존의 청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럼 외부에 저렇게 추민들도 힘들어하고 뭐 국회의원들도 지적을 하고 또 언론에서도 이렇게 때리니까 그 심사 기간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심사관분들 계속 쪼는 거죠. 근데 심사 기간이 단축되면 그 기간이 단축되면 품질도 떨어집니다. 왜냐면 심사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심사가 시간은 줄었는데요. 더 줄어든 시간으로 심사를 하려니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죠. 그럼 다시 이거 갖고 이 품질 갖고 또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기간을 늘려요. 그러면 품질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새로 청장님이 바뀌셨는데 이 청장님 같은 경우면 주변에서 특허 심사가 오래 걸린다, 뭐 이렇게 좀 이런 언론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변리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품질을 더 중요시할 거라고 봐요. 뭐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심사 처리 건수가 너무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고 하지만 청장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냥 외부에서 특허 심사 지연되고 있다라고 해서 막 심사관분들을 막 쪼아가면서 심사 단축시켜라 이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사 기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제대로 된 심사를 해라. 약간 이런 식의 좀 내부적인 뭐 그런 가이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뭐 저 나름대로의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청장님 임기가 보통 2년이에요. 2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그 심사 추세는 당분간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 유지가 되고 또 새로운 청장님이 교체가 되신다 그러면 그 청장님 임기에 따라서 또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데 현재 추세로만 봤을 때는 이미 적체되고 있는 건수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손쉽게
쉽게 답출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라는 게 이제 제 그런 좀 견해였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심사기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고 있느냐 상태고 현재 특허 일반 심사는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요. 상표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심사가 한 1.5년 정도 내다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 등록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선 심사를 하셔야 돼요. 우선 심사. 자, 그런데 우선 심사도 단순히 돈만 더 내면 되는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것들은 이제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이거 이제 심사 기간을 늘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선행기술 조사로 의뢰된 건들, 이 건들에 대한 그 심사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죠. 지양하시는 게 좋죠. 그 대신에 예를 들면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든지, 그, 혹은 그 시제품을 만든다. 시제품 제작에서 사용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우선 심사를 받으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다. 이건 이제 특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 그래서 어,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우선 심사를 하더라도 예전에는 이 선행기술조사 의뢰된 것들이 되게 그 메리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시제품 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실시 중이다. 실시를 준비 중이다라는 사유로 우선 심사를 하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실 것 같고요. 자, 이걸 그러면 이제 상표는 어떻게 되냐? 상표는 일반 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입니다. 1.5년이고 이것도 역시 우선 심사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거는 선행 상표 조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특허와 다르게 상표는 아직까지 선행 상표 조사에 따른 심사 적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심사하시고 나서 한 1개월에서 2개월이면 심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돈은 물론 좀 더 들어가겠죠. 돈은 뭐 한 40만 원 정도, 만 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가실 수 있지만 40만 원 가지고 1년을 살 것이냐, 1년이라는 시간을 살 것이냐, 벌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뭐 봤을 때는 돈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돈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선행상표 조사 하셔라. 선행조사 기간에 따라 상표 그 전문조사를 의뢰하셔가지고 하는 그런 우선 심사를 적극 노려보셔라. 그러면 심사 결과 빠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 상표가 처음에 확정이 안 되면 제품을 팔 수도 없잖아요. 함부로 잘못 팔았다가 또 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뭐 사업 간판을 건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표는 그래도 어, 이런 사유 없이도 돈만 더 내더라도 우선 심사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